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터 TV입니다. 9월 20일 금요일에 마감된 이제 미국 시황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요 시황 분석이 끝난 이후에 중장기 시황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날 시장은 이제 전날 급등한 데 따른 이제 피로감에 거기다가 이제 이날 그 트리플 위칭 데이라 그래 갖고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옵션,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옵션, 이게 이제 세 개가 동시에 만기되는 그런 트리플 위칭 데이였는데요. 트리플 위칭 데이는 보통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사실 이제 하락으로 출발을 했었죠.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역시 이제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좀 반전이 일어났는데, 반전이 일어나는 동안에도 이제 다우는 플러스였지만은 S&P나 이제 나스닥은 한 번도 플러스권으로는 뭐 진입을 하지는 못했고요. 등락을 이제 거듭하다가 종가상으로는 이제 보합 근처에서 이제 전부 마감을 했고, 그래서 다우는 이제 전일 대비 소폭 플러스 되면서 또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고요. S&P 500이 이제 전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가 이날은 이제 소폭 하락. 그리고 이제 나스닥도 이제 소폭 하락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제 혼조로 이제 마감을 한. 그리고 뭐 이날은 사실은 뭐 트리플 위칭 데이라는 거 빼면은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그런 날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한 이제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이제 제한적으로 등락을 하면서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제 펼쳐진 그런 날이었습니다. 개별 호재가 있는 그런 주식은 좀 강세로 마감을 했고, 예를 들면 뭐 인텔 같은 거는 이제 뭐 저기 퀄컴이 인수한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인텔은 플러스 한 3%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우 종목이 이제 그래도 상승 종목이 좀 더 우세했습니다. 18대 12로 다우는 우세했고, 나스닥 경우는 이제 하락 종목이 좀 많아갖고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매그니피센트 7만 보면 이제 마이너스 0.40이니까 좀 더 크게 떨어질 수 있었는데 마이너스 0.24%로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는 이제 제법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보면 이제 시총일인 그 반도체 시총일이 이제 엔비디아도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뭐 AMD, 암홀딩스, 뭐 TSM 대체로 이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이제 브로드컴 같은 거,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이런 주식은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쨌든 이제 반도체는 좀 하락을 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날도 보면은 이제 나스닥 100에서 S&P 500 등락률 차이인 그 나해차 차트를 보면은 플러스로 시작해서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가 하루 종일 이제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종가 직전에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날은 뭐 성장주, 가치주 할 거 없이 이제 소폭 하락한 셈인데요. 성장주가 0.25 마이너스, 가치주가 0.29%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테라픽 그 매그니피센트에 이어서 이제 테라픽 10도 소폭 하락으로 상승 종목이 3개, 하락 종목이 7개. 분위기는 뭐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이제 다우 종목 중에서는 이제 나이키가 압도적으로 많이 좀 올랐고요. 나이키, 인텔, IBM 이런 주식이 올랐고, 뭐 다우케미컬이나 이제 캐터필러, 골드만삭스 이런 주식은 하락 마감을 했고요.
이날은 어쨌든 이제 S&P 500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근데 이제 뭐 하락률이 워낙 작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0.19%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래도 어쨌든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이제 빅스가 원래는 상승을 해야 되는데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이제 다이버전스죠. 그리고 이날은 뭐 경제 지표도 없었고, 다음 주 내주에는 경제 지표가 이제 PCE 물가 지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GDP가 있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은 차트 추세로 봐도 아직은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 다우, 나스닥, S&P 500 세 종목이 전부 다 플러스 위 그렇게 돼 있고요. 전부 상승 추세입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다우, 나스닥 경우는 이제 중립 추세로 이제 이렇게 전환됐다가 목요일부터 이제 상승 추세로 다시 전환이 됐고, 3대 지수 공이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이제 금주 등락률을 보면은 요게 금주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고요. 지난주는 사실 뭐 크게 상승을 했고, 그 전주는 뭐 아주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이게 3대 지수가. 근데 이번 주는 전부 다 상승으로 마감. 원래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9월 달이 가장 안 좋은 달인데, 뭐 현재까지는 어쨌든 뭐 9월이 플러스권입니다. 이게 그것도 이제 좀 통계하고 조금 어긋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주식 파일로 넘어와서 보면 이제 다우지수만 이제 고점 대비 하락률이 이제 0%, 요거만 이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S&P 500 뭐 소폭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이제 3% 4% 정도 고점에서 차이가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5%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 결정적인 게 엔비디아가 이제 고점에서 14.4% 하락을 하고 있고, 그 이날은 이제 특이하게 러셀 2000은 좀 제법 빠졌습니다. 전날 뭐 2%대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이날은 이제 제법 하락을 했고, 10년물 국채도 이제 전날 플러스였다가 이제 이날은 이제 소폭 또 하락을 했고, 이 크루드 오일이 이제 최근에 그 65불대까지 떨어졌다가 벌써 이제 71불까지 올라왔네요. 이날 이제 업종별 이제 등락을 보면 반도체, 자동차, 테슬라가 이제 2%대 하락을 했고, 뭐 리비안 같은 건 무려 뭐 10% 하락을 했네요. 플러그 파워, 수소 연료 전지, 플러그 파워도 제법 많이 하락을 했고, 오토리브 이것도 좀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뭐 특징적인 건 없네요. 업종별로는 어쨌든 반도체, 자동차 하락을 했고, 바이오 헬스도 좀 많이 빠졌네요. 이날은 일라이릴리는 상승을 했는데, 뭐 노보 노디스크 여기 이제 크게 빠졌네요. 그리고 모더나가 좀 많이 빠졌고, 뭐 하여튼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인터넷은 뭐 소폭 플러스, 소프트웨어는 또 소폭 마이너스, 뭐 업종별 등락도 이제 크게 의미는 없고요. 어쨌든 단기 추세 사이는 뭐 여전히 이제 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단기 상승 추세는 아직은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 좀 제가 이제 시황 외에 이제 별도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사상 최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미국 시장의 중장기 전망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역대로 보면은 요거는 이제 금리 고점일 때 다우나스닥, 금리 저점일 때 이제 다우나스닥을 쭉 이제 기록을 해본 건데요. 금리 고점일 때하고 이제 금리 저점일 때, 여기 보면은 이제 금리 고점일 때 하고 저점일 때는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고, 저점에서 이제 금리가 이제 고점으로 갈 때는 상승을 했고, 뭐 이게 일관되게 원칙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가는 이제 금리하고 이제 동행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금리 고점이 작년 7월 26일에 이제 금리 고점 치고 지금 1년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은 뭐 다우가 18% 상승을 했고 나스닥이 이제 27% 상승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보면은 금리 고점보다 지수 고점은 좀 늦게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리 고점이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총 4번의 금리 고점이 있었는데 4번 중에 3번은 지수 고점이 다 늦게 나온 거죠. 321일 후에, 288일 후에, 그 다음에 291일 후에 지수 고점이 나왔다는 거죠. 금리 고점 이후. 그래서 요번에 지금 현재 이제 금리 고점부터 이제 현재까지 291일이 경과한 셈인데요. 이제 최대로 321일까지 연장이 되는데, 뭐 그걸로 봐도 뭐 이제 한 30일 정도 남았으니까 늦어도 뭐 10월 말 11월 초 정도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많다. 늦어도.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요번에 이제 FOMC에서 이게 이제 분기 3, 6, 9, 12월에 열리는 이제 그 FOMC에서는 이제 항상 그 경제 전망 요약이라 그래 갖고 SEP, 약어로 이제 SE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풀어서 보면 이제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 해서 이제 이걸 이제 경제 전망 요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6월달하고 요번 9월달 그 FOMC하고 이제 변화가 된 거를 이제 살펴를 보면은 GDP는 이제 소폭 하향 조정이 됐고요. 6월달에는 이제 2.1%를 금년에 GDP가 2.1% 예상을 했는데 이제 이거 2.0%로 0.1% 포인트 하향 조정이 됐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2% 내지 1.8%까지. 이거는 이제 장기 전망은 뭐 같았습니다. 금년 말 전망만 2.1에서 이제 2.0으로. 이제 실업률에서는 이제 두드러지게 좀 상승을 했는데요. 6월달 회의에서는 이제 금년 말 실업률을 4.0으로 예상을 했는데 4.4로 상승을 했고요. 내년에도 4.4, 후년에 4.3. 뭐 하여튼 6월달 전망 때보다는 전부 좀 실업률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PC 인플레이션은 전부 하락을 했습니다. 6월달 전망보다는 이제 하향 조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도 그때 이제 6월달 회의에서는 금년 연말 금리를 이제 5.1%로 전망을 했는데 요번 전망에서는 이제 4.4%, 내년 전망도 4.1%에서 3.4%로, 그 다음에 후년 전망도 3.1%에서 이제 2.9%로 이렇게 이제 하향 조정이 된 그 금리 인하는 이제 확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GDP는 조금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약간 하향 조정이 된 거고, 실업률은 상당히 좀 제법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지표는 상당히 좀 하락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전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점도표를
제가 이제 엑셀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 본 건데요. 요거 이제 합계를 계산하고 이날 이제 참석한 인원수로 이제 나눈 게 이제 평균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총 19명이 참가를 해서 상위 3건과 하위 3건을 이제 빼고 제가 이제 계산을 해 본 거거든요. 요거하고 이제 요거하고 약간 틀리더라고요, 이게. 요걸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뭐 약간 틀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역대로 보면은 이제 금리하고 주가는 동행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어쨌든 이제 조만간에 이제 상승을 접고 하락으로 이제 전환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뭐 언제부터 하락으로 전환하느냐? 그거는 이제 여기서 계산하고 있는, 제가 계산하고 있는 이 단기 추세 사인이 일단 매도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3대 지수, 지금은 뭐 플러스 위거든요, 이게. 이게 이제 마이너스 밑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 요게 바뀌거나 이제 요게 바뀌거나, 그럴 때가 이제 하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단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는 뭐 아직은 이제 상승 추세는 이제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지만은 머지않아 이제 하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제 그 하락 이제 전환 시점은 제가 보고 있는 그 단기 추세 사인이나 이제 차트 추세가 매도 하락으로 이제 바뀌었을 때, 그때부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제 가장 중요한 주가 운동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추세 우위의 법칙이거든요. 추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추세는 재료보다도 우선하고, 그래서 요번 이제 FOMC 당일에는 제가 뭐 큰 변화가 없을 거다,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왜 그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나스닥 추세가 이제 중립 추세였었거든요. 이게 전부 상승 추세였, 전날 추세가 이렇게 중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뭐 별 볼 일이 없을 거다.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FOMC 당일날은. 오히려 이제 그 큰 폭의 상승은 그 다음날 9월 19일 날 이제 큰 폭의 상승이 이제 일어났고요. 당일날은 이제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만약에 이제 그 다음 날까지 이제 하락을 했더라면은, 이게 하락 추세로 이제 반전이 될 수가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미치지 못했고요. 이날 이제 큰 폭의 반등을 하면서 오히려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 진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S&P 500하고 이제 빅스도 이건 이제 역비례 관계인데요. 어쨌든 이제 지수가 이제 고점을 치면은 요 빅스가 저점을 쳐야 되거든요. 근데 한참 멀리 있죠, 이게. 요런 이제 불일치 현상, 요걸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다이버전스는 상당히 안 좋은 신호입니다, 이것도. 금리, 첫 번째는 이제 금리 차원에서 이제 하락이 좀 임박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빅스로 봐도 빅스의 그 다이버전스 현상으로 봐서 요것도 어쨌든 이제 하락이 머지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본격 하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단기 추세 사인이 이제 매도로 바뀔 때, 요 셀 사인이 나올 때하고 요 3대 지수가 이제 요게 이제 마이너스 밑으로 바뀔 때, 그럴 때가 이제 본격 이제 하락이 이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뭐 하락 추세 전환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가는 데까지는 가 보다가, 그런 이제 하락 추세 사인이 나올 때, 그때 주식을 이제 뭐 일부 좀 정리를 하고 하면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황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은 이제 시황, 이날 시황과 이제 중장기 전망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